안녕하십니까. 경기교육 데이터 플랫폼 지원 AI 학습 데이터 등록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원 AI 학습 데이터 등록 방법 설명이 앞서 학습 데이터 개요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학습 데이터 등록 필요성 및 목적입니다. 경기교육 데이터 플랫폼 지원 AI는 학습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교육 공동체인 학생, 학부모, 교직원에 맞게 맞춤형으로 답변을 제공하므로 기관 및 학교에서 생산한 문서 학습이 필요합니다. 또한 지원 AI 모델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학습 데이터 수집, 학습, 서비스, 재학습으로 이어지는 유기적인 선순환을 위해 최신의 학습 데이터 등록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메타데이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메타데이터란 AI가 참고하는 데이터에 대하여 정확하게 이해, 관리, 활용할 수 있도록 학습 데이터에 달아주는 문서 활용 정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원 AI는 문서 활용 정보 즉 메타데이터를 기반으로 답변하므로 학습 데이터 등록이 적시에 정확하게 등록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사무분류 체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사무분류 체계는 교육청 및 학교에서 수행하는 업무를 성격과 기능에 따라 일정한 기준으로 구조화한 체계로 AI 학습 데이터의 메타데이터로 활용합니다. 행정기관은 부서, 과제, 기능, 분야로 사무를 분류하고 학교는 학교급,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로 분류합니다. 학습 데이터 등록 기준 및 데이터 유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학습 데이터 등록 기준은 교육 공동체 질의에 맞춤형으로 답변할 수 있도록 기관, 학교에서 생산한 문서 중 AI 학습에 필요한 문서를 등록합니다. 단, 법령, 행정규칙, 자치법규, 학교 알림이 정보공시, 학교 홈페이지의 가정통신 및 공지사항, 나이스 개봉 포털 등 주요 공공데이터는 자동으로 연계하므로 주요 공공데이터에 등록된 자료는 별도로 등록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학습 데이터 유형은 지침, 매뉴얼, 계획서, FAQ, 용어사전, 서식, 기타가 있으며 특히 FAQ, 용어사전 등록 시 AI 답변 정확도가 올라갑니다. 또한 서식 자료를 등록하면 AI 답변의 참고 자료로 서식을 바로 다운받아 별도 검색 없이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학습 데이터 등록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업무협업 지원에 들어오시면 상단 메뉴 중 데이터 분석 포털로 이동합니다. 이때 데이터 분석 포털 접근이 불가하면 소속 기관의 지원 기관 관리자에게 학습 데이터 등록 권한 부여를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때 본청은 정보화 담당관, 지원청 및 직속기관은 정보화팀, 학교는 정보부장에게 요청합니다. 다만 기관 관리자는 기관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꼭 확인 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분석 포털 화면에서 왼쪽 첫 번째 메뉴인 업무용 AI 학습 데이터 등록 및 조회 메뉴로 들어갑니다. 이때 데이터 분석 포털 접근이 불가하거나 업무용 AI 학습 데이터 등록 및 조회 메뉴가 보이지 않을 때는 마찬가지로 소속기관 지원 관리자의 학습 데이터 등록 권한 부여를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용 AI 학습 데이터 등록 및 조회 메뉴에 들어오면 등록된 학습 데이터를 조회할 수 있는 메뉴와 등록된 학습 데이터 목록이 보입니다. 학습 데이터 목록은 본청은 각 부서에서 등록한 목록이 보이고 지원청, 직속기관, 각급 학교는 기관에서 등록한 목록이 보입니다. 학습 데이터 등록을 위해 학습 데이터 등록 버튼을 클릭합니다. 학습 데이터를 등록 시 앞서 설명드렸듯이 법령, 행정규칙, 자치법규, 학교 알림이, 학교 홈페이지, 나이스 개방 포털 등 주요 공공 데이터는 자동으로 연계되므로 학습 데이터를 별도로 등록할 필요는 없습니다. 또한 기관 부서에서 생산하는 문서 중 교육 공동체인 학생, 학부모, 교직원 지원에 꼭 필요한 문서만 선별해서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등록한 학습 데이터는 다음날부터 AI 검색 서비스에 반영됩니다. 학습 데이터를 등록 후 다음날 AI 검색을 통해 반영이 잘 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습 데이터 등록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 정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업무 분류는 일반이 기본 설정입니다. 특수 권한은 감사, 인사 등 특수 목적을 위한 데이터를 등록하는 경우 권한을 받아 등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생산한 문서의 업무 분류를 선택해야 합니다. 앞서 설명드린 사무 분류 체계를 기준으로 본청, 지원청, 직속기관은 본청의 사무 분류 기준에 따라서 과제, 기능, 분야를 선택하며 각급 학교는 학교 사무 분류 기준에 따라서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를 선택합니다. 예를 들어 학내 전산망에 대한 내용을 등록할 경우 부서는 정보화 담당관, 과제는 교육 환경 및 개선, 기능은 디지털 인프라 통합 지원, 분야는
학내망 인프라 구축을 선택합니다. 다음으로 등록할 문서의 제목을 입력합니다. 이제 데이터 정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데이터 유형을 선택합니다. 데이터 유형은 지침, 매뉴얼, 가이드, 길라잡이, 계획서, 보고서, FAQ, Q&A, 용어사전, 서식, 기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생산한 문서의 유형을 확인 후 선택하시면 됩니다. 특히 서식은 한글 파일로 등록하시면 학교 등에서 AI 답변 참고 자료에서 다운로드 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적용 범위입니다. 생산한 문서에 적용할 범위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초등학교 대상 문서는 초등학교만 선택합니다. 다만 적용 범위가 여러 개인 경우 복수 선택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공사립 적용 범위를 선택합니다. 다음으로 서비스 유형입니다. 생산한 문서를 등록할 때 학생, 학부모에게 필요한 문서는 전체를 선택하고 내부 교직원을 위한 문서는 선택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파일 정보입니다. 파일 생산 연도는 파일을 등록할 때의 연도가 아닌 파일을 생산한 문서의 연도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2025년도에 생산한 문서를 2026년도에 등록할 경우 파일 생산 연도는 2025년으로 선택합니다. 그리고 개인정보는 반드시 삭제하고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선택 시 학습 데이터 등록이 불가합니다. 과거 자료 학습 필요 여부는 과거의 데이터와 연계하여 계속 학습이 필요한 경우 예로 선택하고 등록하며 아니오인 경우 반드시 과거 자료 삭제 후 최신 자료를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파일을 등록하시면 됩니다. 파일 등록 시 최대 5개, 파일당 25메가의 용량으로 등록 가능합니다. 다만 대용량 파일 등록 시 경기도교육청 정보화 담당관 디지털 서비스 담당에게 파일 업로드 증서를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습 데이터 등록 후 수정 및 삭제는 학습 데이터 목록에서 해당 학습 데이터를 클릭 후 수정 및 삭제가 가능합니다. 학습 데이터 등록 시 유의사항을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G1 AI가 최신의 자료로 답변할 수 있도록 매년 생산되는 문서에 대하여 당해년도 생산 문서 등록 후 전년도 등록한 문서는 반드시 삭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과거 자료 학습이 필요한 경우 과거 자료 학습 여부를 예로 선택 후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기적으로 갱신되는 자료를 생산 시 최신 자료로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잘못 등록된 메타 정보는 답변의 정확도가 떨어지므로 학습 데이터 등록 시 반드시 메타 정보를 확인 후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실제로 학습 데이터 등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업무여법 지원에 들어오시면 이렇게 데이터 분석 포탈 메뉴가 있고요. 여기 데이터 분석 포탈 메뉴에 들어가시면 이런 이제 분석 포탈 메뉴가 보이고요. 여기에 이제 저희가 등록할 업무용 AI 학습 데이터 등록 및 조회 메뉴로 들어갑니다. 조회 메뉴에 들어오시면 먼저 목록을 검색할 수 있는 목록 검색 창이 나오고 밑에는 기관 또는 부서에서 등록한 목록들이 전체적으로 나옵니다. 이제 학습 데이터 등록 버튼을 클릭하여 실제로 학습 데이터 등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데이터 등록 메뉴입니다. 기본적으로 어떤 자료를 등록해야 할 거는 안내 메뉴가 나오고요. 여기에서는 이제 법령, 학교 알림이, 학교 홈페이지, 나이스 개방 포털 등 주요 공공 데이터는 자동으로 연계되므로 등록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외에 기관, 문서 중 학생, 학부모, 교사 지원에 꼭 필요한 문서만 선별해서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등록된 자료는 다음날 AI 검색 서비스에 반영됩니다. 따라서 학습 데이터를 등록 후 다음날 등록된 자료가 잘 검색되는지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본정보입니다. 기본정보, 업무 분류는 기본적으로 일반으로 되어 있고요. 특수권한은 아까 설명드렸듯이 권한을 받아 특수한 인사나 감사 같은 특수한 권한을 받아 등록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사무분류 체계에 따른 이제 부서, 과제, 기능 분야를 선택합니다. 아까 예시로 드렸던 정보화 담당관 부서의 과제는 교육 환경 안전 및 개선, 기능은 디지털 인프라 통합 지원, 분야는 학내 인프라 구축, 이렇게 과제 기능 분야로 선택을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제목을 입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유형을 선택합니다. 앞서 설명드렸듯이 지침, 매뉴얼, 계획서, FAQ, 용어사전, 서식, 기타가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요 계획에 따른 서식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적용 범위입니다. 적용 범위는 문서 내용에 적용되는 범위를 입력하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초등학교면 초등학교만 선택하시면 되고 중학교, 고등학교면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저희는 이제 요 학내 인프라는 전 기관에 해당되므로 전 기관으로 선택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공사립입니다. 공립과 사립 별도로 이제 선택할 수 있고요. 요 학내망 인프라 같은 경우에는 전체에 해당되기 때문에 공사립 구분을 전체로 등록하겠습니다. 서비스 유형입니다.
요거는 이제 대국민에게 서비스할 경우에는 전체로 클릭해 주시고요. 요런 이제 저희 자체 내부 업무에 관련된 계획일 경우에는 교직원을 위한 문서일 경우에는 대국민을 선택하지 않고 등록하게 됩니다. 그리고 파일 정보입니다. 파일 정보는 파일에 대한 생산 연도를 등록하게 됩니다. 앞서 설명드렸듯이 파일의 생산한 연도를 등록하고요. 실제로 등록하였을 당시의 연도가 아닌 파일에 생산된 연도를 등록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2025년도에 생산된 문서를 2026년도에 등록할 경우 파일의 생산 연도인 2025년도를 선택하게 됩니다. 그리고 개인정보 포함 여부입니다. 개인정보는 기본적으로 아니오로 선택이 되어 있고요. 실제적으로 개인정보가 포함된 학습 데이터를 등록할 경우에는 등록이 불가하므로 개인정보를 삭제 후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거 자료 학습 필요 여부입니다. 과거 자료를 계속해서 연속해서 등록할 경우에는 예로 선택해 주시고 기본적으로 매년 갱신되는 자료인 경우에는 아니오로 선택을 하고 등록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파일을 업로드합니다. 파일 업로드는 파일 업로드 클릭해 주시고 실질적으로 등록된 파일 중에 관련된 파일이 있다면 등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이제 TV인축 파일이 있으면 등록을 해 주시면 이렇게 파일이 등록이 됩니다. 예시 파일이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등록하고 저장 버튼을 누르게 되면 실제로 저장이 되어 학습 데이터 등록이 완료되게 됩니다. 이상으로 시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정확하고 신뢰받는 지원 AR을 위해 최신 학습 데이터가 적시에 등록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안내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